저는 퇴사를 했지만 매일 스튜디오로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12시간을 여기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사실 퇴근할 때쯤 되면 뚜렷한 아웃풋이 없어 물음표를 지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업무에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의 5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반밖에 안 될 리가 있나 라고 의심하다가도 진짜 제대로 몰입해서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불필요한 시간을 다 빼면 일한 시간은 8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집중하면 4시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일하는 시간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신간,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립니다에 나온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가 직접 업무에 적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책의 저자 크리스 베일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캐나다 타잔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년 동안 생산성의 해라는 프로젝트를 갖기 시작했대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기, 주에 90시간 일하기, 주에 35시간 명상하기 같이 생산성에 관련한 수십 가지 실험을 하면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들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또 이분의 테드 강연인 How to Get Your Brain to Focus라는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500만 회인데요. 이 책 읽으니까 또 도전 욕구가 뿜뿜해가지고 이대로라면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직접 해봤죠.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립니다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려 25가지나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5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핵심적인 업무에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크리스 베일리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 사이로 껴들어온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을 우선 가려내라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직장에서 맡은 모든 업무의 목록을 작성하라. 2.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그 목록 가운데 매일 하루 종일 한 가지만 일할 수 있다면 어느 업무를 처리하겠는가. 그래서 저도 일단 출근을 해서 저의 모든 업무 목록을 다 써봤습니다. 사실 유튜브 제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컨텐츠 기획이거든요. 기획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로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목록을 쫙 다 나열해놓고 보니까 촬영이나 편집은 이 기획이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은 컨텐츠 기획과 구성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책의 각 챕터 뒤를 보시면 도전 과제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지침들을 알려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0대 20의 법칙 아시죠? 80%의 결과물은 20%의 원인에서 창출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을 가려내더라도 업무 메일이나 카톡이 오는 순간 그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베일리는 오늘 반드시 해내야 할 3가지 일을 우선적으로 성취하라고 합니다. 월, 주, 일 단위로 정하면 좋다고 해서 이번 달에 꼭 해내야 할 3가지, 이번 주에 꼭 해내야 할 3가지, 그리고 오늘 꼭 해내야 할 3가지부터 정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해내겠다고 정한 3가지 일은 첫 번째, 다음 도전 컨텐츠 영상 기획하기. 제가 생각 중인 게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영상 전체 나레이션 녹음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일주일 공복 유산소 후기를 쇼츠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3가지 정도만 해도 제 전체 업무의 한 80%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 3가지 일만 끝내면 딱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잊기 위해 기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갖가지 일들을 노트에 적어서 바깥으로 표출하면 정신적 여유를 얻는 동시에 크고 작은 사안들을 정리하는 데 대단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할 일 목록? 너무 뻔하잖아요. 할 일 목록은 저도 매일매일 우선 쓰고 시작하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기다리는 목록도 정리하래요. 말 그대로 내가 해야 할 일 말고도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메일이나 연락, 이번 주에 받아야 할 샘플, 받아야 할 비용 정산처럼 내 머릿속 끝자락에 둥둥 떠다니는 이 기다리는 목록까지 적어놓으면 완전히 걱정이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목록이 몇 개 없어서 2개밖에 안 써놓긴 했는데 이 정도만 써놔도 나중에 이 연락들이 나에게 언제든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기치 못한 연락들로부터 미리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 다닐 때 이 방법을 알았었더라면 좀 더 유용하게 썼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책 본문에 나오는데요. 도를 넘어 여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생산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자신이 실제로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리스트들을 쓴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일을 해내야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근로자의 하루 중에서 방해 요소와 회복 과정으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이 무려 28%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3분의 1은 그냥 집중력을 회복하다가 시간 다 날리는 거예요. 일하다가 다른 연락 와서 연락 받았다가 다시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사안에서 다른 것으로 자신의 주의력 초점을 거듭해서 옮길 때 이 뇌는 과부하가 걸린대요. 그래서 크리스 베일리는 하루 1시간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로 하고 일할 때는 모든 알람을 다 꺼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PC 카톡 끄고 핸드폰이랑 워치 다 방해 금지
금지 모드로 일단 해놨어요. 지금 일하는 내내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놓고 지금 작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혹시 지금 중요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뭐 이런 쓸데없는 광고성 문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폰 안 봐도 된다니까요. 일할 때는 확실히 디지털 단식만 해도 능률이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진짜 급한 연락은 전화 2번 해서 전화 오거든요. 앞으로 무조건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놓고 일해야겠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샤워할 때 아침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같은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인생과 인간관계, 나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까지 이어지는 거. 과학적으로 스마트폰을 볼 때보다 샤워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생각이 자유롭게 방랑할 때 더 많은 주의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생각과 아이디어, 통찰이 무의식 속에서 수면 위로 부상해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시키는 대로 최소 15분이라도 생각이 떠들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놔두고 펜과 노트를 챙겨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에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수첩 들고 걷고 있는데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근데 뭐랄까요, 환기가 되고 오랜만에 이렇게 핸드폰 놔두고 밖에 나와서 걸어보는 것 같아요. 디지털 디톡스와 동시에 뭔가 자연에서 오는 영감을 받는 느낌이랄까. 사실 지금 20-30분 앉아있으면서 제가 일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런 생산성은 높아진다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생산성은 확실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책을 접한 뒤로 저는 매일매일 그날의 영향력 있는 일을 가려내고 꼭 이루어야 할 일 3가지를 정하고, 할 일 목록과 기다리는 목록을 정리하고, 일하는 동안은 방해 금지 모드로 두고 아침 산책으로 잠시 생각이 방랑하게 놔두었습니다. 오늘로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4시간은 아니고 한 5시간 정도 만에 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어요. 거의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달렸고 진짜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일하긴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회사라는 환경에서 이걸 100%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고, 생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생산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을 빨리 끝내는 것 혹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의식적으로 일하는 것과 생각이 방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려는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최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미디어와 붙어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이 방랑하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가까워지면서 일에 대한 고민 많이들 하실 거예요. 어떻게 회사에서 내 일을 더 잘해야 될지, 어떻게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일상을 지켜나갈지, 어떻게 생산성을 늘려서 스스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될지. 이 책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해서 그 해답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금부터 딱 24시간 동안 제가 했던 생산성을 높이는 5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도 적용해보고 싶은 방법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24시간이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이 자기계발서는 내가 직접 실험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꽤 재밌게 읽어지거든요. 한 번쯤 실천해볼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생산성을 더 높여서 또 다른 도전들로, 또 다른 영상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Don't Think Just 하는 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